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난 축구 토토 승무패 2회차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은 4등 적중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틀린 14경기 중에 틀린 3경기 중에서 2경기가 로즈타임에 극장골이 들어가 버리면서 틀려버린 경기들이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굉장히 컸던 회차였는데, 이처럼 축구 토토 승무패의 경우 경기력만 생각해서는 절대 1등이 될 수가 없고, 모든 좀 단서들을 이것저것 모아서 운빨도 따라줘야 되는 게 승무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종픽 영상에서 공유드리는, 제가 구매하는 최종픽은 말 그대로 제가 구매하는 최종픽일 뿐이지 절대 정답지가 아니라는 점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진짜 자신만의 픽 몇 개를 가져가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될 것 같은 픽도 한번 가져가 보셔서 최종 픽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픽은 기본 픽에 추가로 가져가시면서 이변을 노려야 되는 거고, 축구 토토 승무패 3회차의 경우는 더더욱이 좀 애매한 경기들이 많아서 진짜 너무 말도 안 된다 싶은 경기는 별로 없어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차도 제가 선택해서 구매하는 최종 픽 9경기는 전체 공개를 드릴 예정이고, 나머지 5경기에 대해서는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전용으로 영상 업로드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최종픽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바야돌리드 대 라요. 자, 우선 바야돌리드의 경우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세르지오 레온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큰 손실로 보여집니다. 존 와이즈만 선수가 그 자리에 설 텐데, 이번 시즌 13경기에 한 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기대가 되는 선수는 아니죠. 또한 주전 수비 자원인 에스쿠데로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전 자원에 이탈이 없는 라요가 확실히 유리한 경기가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멜로 선수를 원톱으로 가르시아, 오스카트리아오, 이시파라존 선수가 뒤를 받쳐줄 텐데, 공격적으로는 확실히 라요가 훨씬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돌리드의 무승부까지는 받쳐서 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돌리드가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확실히 원정보다 실점이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요가 리드하는 경기 속에서 재수가 더럽게 없어서 골대 맞고 튕겨나오고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이러다가 무승부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이오돌리드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브라이턴 대 리버풀. 자, 우선 브라이턴은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4골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득점력에 물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단연 돋보이는 건 18살 유망주 에반 퍼거슨 선수와 솔리마치 선수였습니다. 일단 트로사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공백을 어린 유망주 에반 퍼거슨 선수가 잘 채워줬고, 솔리마치 선수는 거의 패스 정확도 93%의 긴 패스, 크로스의 정확도가 굉장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뭔가 불안불안하다라고 느껴지는 리버풀을 상대로 홈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항상 뭔가 어떤 팀이 졸라 못하다가 갑자기 잘하거나 경기력이 비용신이었는데 갑자기 살아난다거나 할 때는 항상 뭔가 변화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감독이 교체가 된다거나 선수가 영입이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어야 뭔가 경기력의 변화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리버풀 역시 이번에 코디 각포 선수가 영입이 됐죠. 울버햄튼과의 컵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르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약스에서 보여줬던 코디 각포 선수의 폼은 안 나오고 있다. 크로스의 정확도도 너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아직까지는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선수가 왔고 각포, 누네즈, 살라 삼각편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호흡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브라이튼 수비 라인 정도는 충분히 깰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맞대결 전적에서도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 브라이튼의 3골은 트로사르 선수의 해트트릭이었는데 이번 경기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라는 점, 그리고 기본적인 슈팅 개수에서도 지난 경기에서 리버풀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브라이턴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에버튼 대 사우스햄튼. 자, 양팀 모두 지금 강등권으로 떨어져 있는 팀들이죠. 굉장히 막상막하의 대결.
창과 방패의 대결이 아닌 된똥과 설사의 대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똥 튀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에버튼이 홈에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3승 1무로 패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에버튼 승의 투표율이 굉장히 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에버튼 승을 많이 선택을 하실 텐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에버튼의 현재 상황 과연 투표율이 55% 이상 몰리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몰리는 경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해주고 있는 알렉스 이오비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우스햄튼의 경우는 지금 컵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맨시티를 상대로 2연승을 기록하면서 상승세의 흐름을 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후반 막판에 교체 투입된 오르시치 선수 이번에 영입이 돼서 영입되자마자 바로 출전을 했었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저는 이 경기 사우스햄튼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울버햄튼 대 웨스트햄. 자, 저는 이 경기 쉽게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못하던 팀이 뭔가 성적을 내려면 선수가 영입이 된다던가 감독이 바뀌던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울버햄튼은 로페테기 감독님이 오셨고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더럽게 골 못 넣던 울버햄튼이 꾸역꾸역이라도 지금 골을 넣기 시작을 했죠. 컵 경기까지 포함해서 현재 3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울버햄튼이지만 1대1, 2대2, 1대1 이런 식으로 매 경기 골을 넣어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울버햄튼은 웨스트햄과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볼 때 5승 5패로 무승부를 기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 웨스트햄의 경기력은 쓰레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울버햄튼이 홈에서 4경기째 연패 중인데 드디어 좀 홈팬들 앞에서 리그 경기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울버햄튼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오사수나 대 마요르카. 자, 우선 이 경기는 무승부의 느낌이 많이 오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승부 투표율이 승무패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 중인데 이럴 때는 무난하게 정배가 좀 자주 떴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기본적으로 저는 마요르카의 경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강인 선수 혼자 졸라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안타깝다.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영입 제의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빨리 좀 프리미어리그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요르카 경기를 보면 항상 이강인 선수와 무리키 선수밖에 보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경우는 그날 컨디션의 기복을 너무나도 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뻥 쳤는데 잘 가면 무리키 맞박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상대편 수비한테 가는 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공격 자원에서 확실히 많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오사수나가 홈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사수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소시에다 대 빌바오. 자, 일단 소시에다가 원정보다 홈에서 득점이 잘 터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빌바오는 원정에서 실점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시에다가 빌바오나 두 팀 모두 주전 자원의 이탈도 딱히 없어 보이기 때문에 배당적인 단서와 패턴적인 단서를 가지고 승무패 중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배당적으로 볼 때 무승부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빌바오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아직 무바오의 위력을 보여주기에는 2연속 무승부로는 약하다. 좀 더 무승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20-21 시즌처럼 5연속 무승부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최근 2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 빌바오가 소시에다를 상대로 2연승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3연승까지는 없었다라는 점과 소시에다 홈에서는 소시에다 기준 2승 2무의 맞대결 결과를 보여주면서 소시에다가 패배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무승부 각이 확실히 나오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해외 투표율은 소시에다의 승리에 93%가 몰려가 있던데 무승부로 좀 뿌려줘 줘야 해외 토토인들의 눈물이 좀 흘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경기 소시에다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뉴캐슬 대 풀럼.
자, 기름밥을 먹으면서 엄청나게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뉴캐슬이죠. 또한 10월 달에 이미 풀럼 원정을 가서 1대 4로 개털어 먹었던 뉴캐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더군다나 홈 경기라는 점과 딱히 주전 자원의 이탈도 없는 뉴캐슬이라는 점에서 뉴캐슬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풀럼이 사실 지금 너무 주제넘게 리그 4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쳐맞을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 없이 뉴캐슬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알메리아 대 HT 마드리드. 자, 일단 이 경기는 알메리아의 승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인데 지금까지는 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알메리아지만 제가 지난 회차 때 알메리아 대 소시에다 경기 알메리아의 단통패 선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홈과 원정 경기 기록의 차이가 너무나도 심하게 많이 나는 알메리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언젠가 홈에서도 개차반 실력이 뽀록이 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알메리아의 단통패를 선택을 드렸었죠. 역시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시에다에 0대 2로 패배한 알메리아이기 때문에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이변이라고 한다면 무승부 정도겠지만 AT 마드리드가 지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AT 마드리드가 승리를 하는 경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T 마드리드의 스테판 사비치 선수가 지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페란 토레스 선수와 경기 도중에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으면서 레슬링을 하는 바람에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지만 알메리아를 상대로 그렇게 큰 손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알메리아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토트넘 대 아스날. 솔직히 이 경기 토트넘 최근 경기력을 보면 아무도 토트넘의 승리를 선택하지 못하겠죠. 토트넘도 토트넘이지만 아스날이 워낙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단통패로 선택을 하는 게 최근 경기력을 생각하면 맞는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북런던 더비 경기의 경우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토트넘이 홈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패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스날만 만나면 약발고 뛰는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경기에 클루세브스키 선수도 복귀를 한다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토트넘의 승까지는 솔직히 선택하지 못하겠지만 토트넘의 무승부 정도는 무조건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토트넘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 최종 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말씀드리지 않는 5경기에 대한 최종 픽은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전용으로 영상 바로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하셨고 주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